김준호는 단상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등 뒤로는 거대한 K-테크 로고가 빛나고 있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그의 모습을 담아냈다. 오늘 이 자리는 K-테크가 개발한 혁신적인 AI 반도체 칩 프로메테스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칩 하나로 세계 기술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다. 준호는 완벽하게 준비된 스크립트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읊어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이 거대한 제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가난과 절망을 딛고 맨손으로 지금의 제국을 일궈낸 인물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겪었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을 에너지 삼아 더 높이 올라섰다. 사람들은 그를 냉철하고 계산적인 천재 사업가라 칭송했지만 동시에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기계 같은 인간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준호는 그런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당연했다. 발표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객석을 둘러보았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행사장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며 4명의 어린 소년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똑같은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와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소년들은 마치 훈련된 병사들처럼 경호원들의 팔다리 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이런 무례한 짓을 계획했는지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었다. 경쟁사의 방해 공작일까? 아니면 그저 유명세를 노린 몰지각한 사람들의 장난일까? 어떤 경우든 이 상황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만 했다. 그는 경호팀장에게 눈짓으로 사인을 보냈다. 경호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들을 제압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4명의 소년들은 단상 아래까지 달려와 준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단단하고 절박했다. 아빠, 아빠, 여기 있었잖아요. 소년들의 외침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카메라들은 발표회 대신 소년들에게로 향했고 기자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에게 속삭였다. 준호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혼란의 파동이 일렁였다. 그는 소년들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서늘한 눈매까지 4명의 소년들은 마치 거울에 비친 어린 시절의 준호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DNA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김준호와 닮아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준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경호원들에게 소년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다. 소년들 중 가장 앞장선 아이가 준호에게로 다가왔다.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준호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진심이어서 그의 철옹성 같았던 마음에도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어떤 음모의 일부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4명의 아이들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아빠는 왜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그들의 질문은 준호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준호는 그 아이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갑자기 현재의 삶으로 쳐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빠는 분명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아요. 아이들의 말에 기자들은 더욱 흥분하여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준호는 이 상황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잠시 발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경호원들에게 모든 미디어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4명의 소년들을 조용히 자신의 대기실로 데려왔다. 대기실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준호는 소년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그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소년들 중 가장 키가 큰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는 선우지호, 민준, 하준이에요. 엄마가 항상 아빠를 보고 싶어 했어요. 아이의 말에 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엄마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한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소년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희 엄마는 어디에 계시니? 소년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가장 어린 아이가 대답했다. 엄마는 아파요. 그래서 저희가 아빠를 찾아왔어요. 준호는 더 이상 소년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준호는 소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경호원에게 식사와 따뜻한 물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곧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DNA 검사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이 상황이 어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부성애의 감정일 수도 있었다. 그는 굳건하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이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거대한 혼란의 한가운데서 깨어났다. 그의 스마트폰은 온갖 미디어와 기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전화로 불이 나고 있었다. K테크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폭락했으며 프로메트스의 발표회는 4명의 소년들로 인해 완벽하게 묻혀버렸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 내내 그는 헤드라인을 장식한 자신의 사진을 보았다. K텍 김준호 CEO 숨겨진 아들넷 갑자기 등장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은 그의 완벽했던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그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상황을 통제해야만 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비서실장과 PR팀장을 긴급 소집했다. PR팀장은 전전긍긍하며 그에게 대책을 물었다. 대표님, 지금 당장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섣부른 대응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성급하게 부정하면 나중에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명령했다. 어젯밤 소년들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비서실장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네, 대표님. 방금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그의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펼쳤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친자 확률 후구룩주범 그 9%라는 숫자가 그의 눈을 꿰뚫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다. 수많은 의심과 불안 그리고 혼란이 한꺼번에 그를 덮쳐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그 4명의 아이들은 정말로 자신의 아들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아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떠올릴 수 없었다. 분명히 어떤 만남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왜 아무런 흔적도 기억도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 이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만 같았다. 준호는 비서실장에게 아이들의 DNA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아이들의 DNA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의 질문에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대표님, 이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아이들의 DNA는 일반인에 비해 특정 염색체 배열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준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단순한 친자 확인이 아니었다. 이 아이들의 존재는 어떤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는 PR 팀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언론 대응은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내가 작성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비서실장에게는 아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신원 직업, 과거 행적, 그리고 그녀가 준호와 어떤 식으로든 접촉했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지라고 했다. 동시에 아이들이 발표회장에 나타나기까지의 경로와 그들을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준호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야만 했다. 준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느껴졌다. 집안은 이미 4명의 아이들로 인해 시끌벅적했다. 그들은 마치 원래부터 이 집에서 살았던 것처럼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과 똑같은 표정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연결감이었다. 가장 어린 하준이가 준호에게로 다가왔다. 아빠 배고파요. 아이의 말에 준호는 잠시 당황했다. 그는 누군가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하준이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배고픔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 시절을. 그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준호는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요리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은 그의 서툰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경쟁사 대표인 이성민이 떠올랐다. 이성민은 준호의 성공을 시기하며 끊임없이 그를 견제해왔다. 하지만 이 정도의 치밀한 음모를 꾸밀 만큼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인가? 준호는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있었다. 준호는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어떤 어두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그는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차가운 비즈니스 세계의 정상에 올랐지만 이제는 그 정상에서 내려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그는 4명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준호는 4명의 아이들을 전문가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는 한국 최고의 아동 심리 전문가와 보육교사들을 고용해 자신의 저택으로 들였다. 그의 생각은 명확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되 그들과의 정서적 교감은 최소화하는 것. 그에게 가족이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자 비즈니스와는 전혀 다른 복잡한 문제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전문가들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오로지 이 혼란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첫날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에 사무실로 향하려 했다. 그때 현관문 앞에서 4명의 아이들이 그의 길을 막아섰다. 선우지호, 민준하주는 똑같은 표정으로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어디 가세요? 민준이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선 감정들을 느꼈다. 그 감정들은 그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나는 회사에 가야 한다. 준호의 대답은 건조하고 짧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 어제 우리랑 같이 놀았잖아요. 하준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준호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아침 식사만 같이 하자. 그의 말에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식탁에 둘러앉아 준호는 아이들과 처음으로 마주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선우는 우주과학에 대해, 지호는 역사에 대해, 민준이는 예술에 대해, 그리고 하준이는 공룡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4명의 아이들은 각자 다른 분야에 대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들처럼 자신의 호기심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준호는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이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린 시절에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흡수하고 싶어 하는 갈증에 시달렸다. 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그제야 비로소 그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는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차가운 얼굴을 녹이는 따스한 불꽃 같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준호의 다리를 잡고 매달렸다. 아빠, 오늘 하루만 더 같이 있어주세요. 아이들의 애원에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일정을 수정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전에 예정된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오후로 미루라고 지시했다. 그의 비서실장은 깜짝 놀랐다. 그는 준호가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업무를 조정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토록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내려놓았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소리 지르며 행복해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그의 삶이 비록 완벽하게 통제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어떤 감정적인 연결도 없이 공허했다는 것을. 4명의 아이들이 그의 삶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그의 삶이 채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준호는 공원 한쪽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기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의 카메라 렌즈는 그와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차가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을 데리고 황급히 공원을 빠져나왔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이 이성민의 계략이라고 직감했다. 이성민은 자신의 약점을 잡고 그를 흔들려 하고 있었다. 준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성민의 모든 행적을 감시하세요. 그리고 그가 최근에 접촉한 모든 인물들을 조사하세요. 특히 생명공학과 관련된 인물들이나 기관들과의 접촉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세요. 준호는 이성민이 아이들의 존재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이성민의 추악한 비밀을 파헤쳐 그를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민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며 방심하고 있을 때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릴 것이다. 그날 밤 준호는 아이들을 자신의 침실로 데려와 함께 잠을 청했다. 아이들은 준호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게 잠이 들었다. 준호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어머니를 찾아내고 그들의 삶을 뒤흔든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맹세했다. 그의 심장은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김준호는 비서실장에게서 전달받은 한 통의 서류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서류에는 4명의 아이들 어머니 신원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서연 과학자 생명공학 박사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과거 이력과 연구 기록들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준호의 머릿속에 희미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 시절 이서연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준호가 가진 비범한 지적 능력에 매료되었고 준호는 그녀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지만 준호는 성공을 향한 집념 때문에 그녀를 멀리했다.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신의 목표를 방해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이름 옆에 적힌 경력들은 준호의 모든 논리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K-TEC의 전신인 소규모 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유전공학의 미래라는 극비 프로젝트를 담당했었다. 그 프로젝트의 자금 대부분은 준호의 경쟁사인 리벤지 그룹의 회장 이성민이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었다. 준호는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이성민은 처음부터 이서연과 그녀의 연구를 이용해 어떤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비서실장에게 이성민과 이서연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성민이 이서연을 이용해 어떤 일을 꾸몄는지, 그리고 그녀의 연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모든 퍼즐을 맞춰야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꽃 같은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회사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4명의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였다. 준호는 직접 이서연이 근무했던 연구소를 찾아갔다. 연구소는 이미 폐쇄되어 낡고 허름한 건물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는 폐쇄된 연구소의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이서연의 흔적을 찾았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의 마음은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이서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깨달았다. 그는 연구소의 구석진 캐비닛에서 이서연의 개인 연구 일지를 발견했다. 일지에는 그녀가 진행했던 연구 내용과 함께 준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일지를 읽어내려가는 준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그녀가 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성민의 소나귀에 놀아놨던 것이다. 일지 속에는 이서연의 마지막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가 이성민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연구 데이터를 파기하고 아이들을 준호에게 보냈다고 적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준호는 이서연의 마지막 글을 읽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폐쇄된 연구소의 구석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이서연과 이성민의 마지막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내 연구를 악용하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라는 이서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당신은 순진해 빠졌군. 모든 것은 나의 계획대로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나의 소유물이 될 거야 라는 이성민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준호는 이성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성민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었다. 준호는 녹음기를 챙겨 연구소를 나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성민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 이서연과 4명의 아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는 이성민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신하며 방심하고 있을 때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이성민이 운영하는 리벤지 그룹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일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회사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바로잡을 정의의 사도였다. 김준호는 리벤지 그룹의 회장 이성민을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성민은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아니, K테크의 젊은 천재 CEO께서 웬일이십니까? 요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계시던데. 이성민의 말에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이성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성민 회장님, 용건은 간단합니다. 내 아들들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준호의 직설적인 말에 이성민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는 준호의 예리함에 내심 놀랐지만 자신의 오만함을 감추지 않았다. 하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당신의 개인적인 가정사에 내가 관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리벤지 그룹을 통해 이서연 박사의 유전공학 프로젝트에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바로 내 아들들입니다. 이서연 박사는 당신의 악행을 막기 위해 모든 연구 데이터를 파기하고 아이들을 내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준호는 녹음기를 이성민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기에는 이서연과 이성민의 마지막 대화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성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찼다. 이서연이 감히. 이성민은 이를 갈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예상치 못한 행동과 김준호의 끈질긴 추적이 그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고 있었다. 그래, 인정하지.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그 아이들은 나의 소유물이 될 예정이었지. 하지만 이서연이 나의 계획을 망쳤어. 그리고 이제 너까지 내게 도전하는군. 이성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성민은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준호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김준호를 처리해. 그리고 그 아이들도 모두 없애버려. 이 모든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이성민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국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이성민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성민의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 미리 자신의 경호팀을 대기시켜 놓았다. 이성민의 경호원들이 준호를 공격하려 들었을 때 준호의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준호는 이성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회장님,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들을 건드렸고 이제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냉혹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이성민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성민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는 이서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이성민의 제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한 회사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아버지였다. 김준호는 리벤지 그룹의 회장 이성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K테크의 CEO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원을 동원하여 이성민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민이 이서연 박사의 연구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유전자 조작 실험을 진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비서팀과 법률팀을 총동원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이성민과 리벤지 그룹의 모든 거래 기록과 연구소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호는 뜻밖의 인물과 재회하게 되었다.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의 대학 시절 동기이자 라이벌이었던 박민규였다. 박민규는 현재 생명공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과학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서연 박사의 논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준호는 박민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박민규는 처음에는 준호의 제안을 망설였다. 그는 이성민의 막강한 권력과 복수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호소와 4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었다. 준호야, 나는 네가 그토록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된 이유를 알지. 하지만 이제 내겐 네가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어. 내가 도와줄게. 박민규의 말에 준호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이서연 박사의 연구를 재분석하고 이성민이 어떤 식으로 그녀의 연구를 악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박민규는 준호에게 이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암호화된 연구 데이터를 해독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 데이터 속에는 이성민의 비리를 입증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한편 준호는 이성민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성민은 프로메테스를 능가하는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준호는 이것이 이성민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성민의 발표회를 자신의 마지막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을 전쟁터로 만들고 그곳에서 이성민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준호는 기자회견 당일 이성민의 연설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이성민은 자신의 신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장황하게 떠들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권력욕에 취해 있었다. 바로 그때 준호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성민 회장님, 당신의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양심을 파괴하는 기술입니다. 준호의 말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이서연 박사의 연구 데이터와 이성민이 불법적으로 유전자 실험을 진행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준호는 4명의 아이들을 단상 위로 불렀다. 이 아이들은 이성민 회장님이 말하는 혁신적인 기술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제 아들들이지만 동시에 이성민 회장님이 만든 끔찍한 비극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준호의 말에 기자들은 경악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이성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났다. 이성민은 김준호가 단상 위에서 모든 것을 폭로했을 때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준호의 등 뒤에서 4명의 아이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들은 이성민이 비밀리에 진행한 유전공학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이성민은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과 부를 더욱 확장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계획이 준호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다. 이성민은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준호를 제압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이성민의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준호는 기자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성민 회장님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불법적인 유전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들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 했습니다. 준호의 말에 기자들은 경악하며 서로에게 속삭였다. 그 순간 이성민은 단상 위에서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준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나의 모든 것을 망쳐.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 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성민의 눈에는 광기 어린 증오가 가득했다. 준호는 이성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노력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권력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당신은 이소연 박사를 속였고 그녀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들의 미래를 훔치려 했습니다. 준호의 말에 이성민은 몸을 떨었다. 이성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이 모든 것은 저 비서의 짓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준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이성민과 그의 비서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 내용에는 이성민이 유전자 실험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성민의 비서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이성민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권력 부명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들의 신뢰를. 준호는 이성민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직 정의가 실현되었음에 안도했다. 이소연 박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4명의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해졌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기자들은 경찰에게 이성민을 넘겨주었고 이성민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아빠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아이들은 준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들의 순수한 모습은 준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다. 김준호는 이성민을 체포한 후 가장 먼저 4명의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데려가 그곳에 머물도록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아이들은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믿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아닌 평화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아이들을 보며 비로소 모든 긴장감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성민은 비록 체포되었지만 그의 뒤를 봐주던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들은 이성민이 체포되자마자 그의 모든 비리를 은폐하려 들었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협박했다. 준호는 이들의 추악한 행태를 알고 있었고 이들을 뿌리 뽑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법률팀과 비서팀에게 이성민의 뒤를 봐주던 세력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이성민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켰다. 이성민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언론을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준호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 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준호는 이성민의 재산을 동결시킨 후 그 돈을 이성민의 악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여론의 뜨거운 지지를 얻었고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다. 하지만 준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정의를 실현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이성민의 뒤를 봐주던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한 명 한 명씩 무너뜨렸다. 그는 그들의 비리 자료를 언론에 폭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서연 박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이서연 박사의 유언장을 발견했다. 유언장에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편지에서 자신이 왜 아이들을 준호에게 보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은 돌아갈 수 없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이성민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연구를 조작하고 아이들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준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서연 박사의 희생과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4명의 아이들을 지켰다. 준호는 그녀의 편지를 읽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아빠가 너희들을 평생 지켜줄게. 아이들은 준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들의 순수한 모습은 준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다. 이성민이 체포된 후 김준호는 언론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가 냉철한 사업계에서 가족을 지키는 용감한 아버지로 변모한 것에 열광했다. K테크의 주가는 급등했고 기업 이미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하지만 준호는 이 모든 명성과 부를 뒤로하고 오로지 4명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다. 그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세상의 어떤 비즈니스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으며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았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교사를 해고하고 자신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다주며 숙제를 도와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이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아이들의 어머니 이서연 박사를 위해 추모공원을 만들었다. 공원에는 이서연 박사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녀의 이름 아래 그녀의 업적과 그녀가 남긴 사랑에 대한 글이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공원을 찾아 이서연 박사에게 꽃을 바쳤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자신의 침실에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순수한 모습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이성민과 같은 악인들이 다시는 활개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유전공학 분야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그는 아이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았다. 그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공만을 쫓는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였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호는 이성민이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성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에 절망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준호는 이성민의 자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성민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성민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준호는 이성민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오만함과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을 더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성민의 죽음은 김준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이성민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성민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성민을 미워하는 감정은 준호의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할 뿐이었다. 그는 이성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는 K-Tech의 CEO 자리를 사임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는 자신의 부가 더 이상 그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는데 바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아빠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아이들은 준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들의 순수한 모습은 준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다. 그는 아이들을 키우며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웠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였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아이들의 방을 꾸며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노래를 불렀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아이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준호는 아이들을 키우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바쳤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그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아이들은 그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한다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아이들은 준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들의 순수한 모습은 준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